소년 삼국지 제12화 용기와 지혜의 시험 그리고 희망의 불씨. 동민을 격파했다는 소식은 연합군 진영에 잠시나마 활력을 불어넣었지만 그 기세는 오래가지 못했다. 장안성 외곽에 굳건히 버티고 선동탁의 요새는 여전히 난공불락처럼 보였다. 거대한 성벽은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아 있었고 겹겹이 쌓인 방어선은 그 어떤 공격도 허용하지 않을 기세였다. 요새 곳곳에 배치된 동탁의 정계 병사들은 매서운 눈빛으로 연합군을 응시하고 있었다. 연합군의 사기는 다시금 저하되기 시작했다. 제후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비난하기 바빴다. 원소공은 맹주라면서 어찌 이리 주저하는가. 조조공은 너무 성급하게 돌격하여 병사들만 희생시켰군. 이런 불평불만이 진영 곳곳에서 터져나왔고 연합군은 마치 모래성처럼 흔들리는 듯했다. 유비는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각자의 이익만을 좇는 제후들의 모습은 한나라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때 침묵을 깨고 조조가 나섰다. 그의 눈빛은 비록 전날의 패배로 인해 약간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결연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이대로 주저할 수만은 없습니다. 동탁의 폭정은 날마다 심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먼저 요새를 공격하여 길을 열겠습니다. 조조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연합군의 분열을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듯했다. 조조는 휘하의 용맹한 장수들인 하후돈, 하후연, 조인 등을 이끌고 요새로 돌격했다. 그의 병사들은 조조의 용맹함에 고무되어 필사적으로 싸웠다. 함성을 지르며 성벽을 기어오르고 거대한 공성 무기를 밀어붙였다. 하지만 요새의 방어는 너무나 견고했다. 성벽 위에서는 화살이 비 오듯 쏟아졌고 거대한 바위와 통나무들이 굴러떨어졌다. 연합군의 병사들은 마치 파리처럼 떨어져 나갔다. 조조의 군대는 큰 피해를 입으며 결국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조조는 비록 패배했지만 그의 용맹함과 솔선수범하는 모습은 유비를 비롯한 몇몇 제후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유비는 조조의 용맹함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무모한 돌격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동탁의 요새는 단순히 힘으로만 뚫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지혜와 전략이 필요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홀로 앉아 요새 주변의 지도를 꼼꼼히 살폈다. 촛불 아래 지도를 들여다보던 유비의 눈은 날카롭게 빛났다. 요새의 정면과 측면은 철벽 같은 방어를 자랑했지만 문득 요새 뒤편에 있는 작은 샛길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 샛길은 평소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 거의 버려진 듯한 길이었다. 하지만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니 그 샛길이 요새 내부로 직접 통하는 지름길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유비는 조조를 찾아가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조조공, 요새의 정면 공격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무리 용맹한 군사들이라도 저 견고한 방어를 뚫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지도를 살펴보니 요새 뒤편에 작은 샛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평소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 길이라 동탁의 병사들도 경계를 소홀히 할 것입니다. 제가 관우 장비와 함께 소수의 정예 병력을 이끌고 그 샛길로 침투하여 요새의 후방을 교란시키겠습니다. 그래, 조조공께서 정면을 공격해 주십시오. 앞뒤에서 협공한다면 동탁의 요새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조조는 유비의 제안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유비의 통찰력과 지혜로운 전략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유비 현덕, 과연 현명한 생각이요? 내가 현덕의 뒤를 든든히 받쳐줄 테니 부디 성공해 주시오. 조조는 유비의 손을 잡고 강한 신뢰를 보였다. 다른 제후들은 유비의 계획에 반신반의했지만 조조의 지지를 얻은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었다. 그날 밤 달빛조차 숨어버린 깊은 어둠 속에서 유비 삼형제는 전개 병사들을 이끌고 샛길로 향했다. 그들은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며 조용히 움직였다. 샛길은 예상대로 인적이 드물었고
경계도 허술했다. 삼형제는 잠들어 있던 몇몇 병사들을 소리 없이 제압하고 요새 내부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의 심장은 긴장감으로 쿵쾅거렸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하고 있었다. 요새 내부는 고요했다. 삼형제는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장비는 재빨리 요새 곳곳에 불을 질렀다. 마른 집단과 기름을 이용하여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다. 붉은 불꽃이 어둠을 가르고 하늘로 솟아오르자 요새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잠자던 동탁의 병사들은 비상벨이 울리고 사방에서 불길이 솟아오르자 우왕좌왕하며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어디서부터 공격이 시작되었는지도 모른 채 허둥지둥대기 바빴다. 그 틈을 타 요새 정면에서는 조조의 군대가 맹렬히 공격해 들어왔다. 조조는 유비의 신호탄인 불길을 보자마자 정훈에게 돌격을 명했다. 정훈 돌격, 동탁의 요새를 함락하라. 조조의 함성 아래 병사들은 용감하게 성벽으로 달려들었다. 앞뒤에서 협공을 당하게 된 동탁의 군대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혼란에 빠진 병사들은 제대로 된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거나 무기를 버리고 항복했다. 승리가 눈앞에 다가오는 듯했다. 연합군의 병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요새 내부로 진격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거대한 그림자가 전장을 뒤덮었다. 소년 삼국지 제12화 어떠셨나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계속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